네, 두시다칠 콜투쇼 1월 16일 월요일 방송 여러분 함께 시작합니다. 설 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는 월요일. 그래요? 오늘 이 고인이 되신 저희 정진만 아버님, 저희 진짜 만자 아버님의 생신이십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 생신이세요. 1월 16일에. 기일이시군요. 네, 아니 기일이 아니고 생신이요. 생신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네네네. 좋은 곳에 가 계신데 어쨌든 먼 곳에 계시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뵙지는 못했지만 형의 영원한 동료로서 축하드리고요. 자, 설 연휴 이번 주를 잘 보내면 정말 연휴가 쫙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뜬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보내게 될 텐데 그래도 일은 또 열심히 하시면서 뭐라면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과일값이 많이 올랐대요. 비쌉니다. 예, 과일이 비싸답니다. 예, 프루트가요 좀 비싼 편인가 봐요. 여러분 귤 까먹어요. 예. 자,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저 준비하실 것도 많고 선물도 보내시고 하시느라고 여기 요 앞에 백화점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SBS에서 호두와 잣을 보냈더라고요. 잘 먹을게요. 네. 네, 오늘도 첫곡 맞추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곡이 나오는 동안 공명과 가수를 맞추시고 정답도 보내시고 재미난 오답도 많이 보내십시오. 샵에 1077 긴 문자 합쳐가지고 그래도 이 SBS에서 이렇게 뭔가를 준다는 건 SBS 공헌도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견과류를 이렇게 보낸다는 건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 견과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부장급 정도 돼야지 주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게? 본부장님을 하셨더라고요. 자, 어디간 네. KBS, MBC 좀 보내주세요. 네, 네. 노래 나갑니다. 맞춰보세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그래? 드는 헤이야? 노래네요. 헤이야 때문인가? 네, 헤이야, 헤이야 계속 헤이야네요 제목이. 헤이야라는 얘기는 뭐 헤이를 부른 거죠. 헤이야. 전 세계에도 전 세계 노래는 막 우리나라도 뭐 많잖아요.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독고 헤이 씨죠. 예. 네, 헤이 씨는 잘 아는 분인데 네. 아웃캐스트라는 가수가 불렀대요. 예. 팟캐스트 동생입니다. 예. 아웃캐스트. 밖에서 캐스팅이 된 친구인가 봐요. 아웃캐스트. 네. 헤이야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4414님. 드라큘라가 불러요. 당뇨라니. 당뇨 환자 피를 빨아먹었나 봐요. 6090님 김영사가 부릅니다. 넌 어디에? 예. 조금 떨어집니다. 1878님. 애인이 부릅니다. 은미 있어요. 아이디어 있어요. 이거. 예. 6603님 까치가 부릅니다. 우리에겐 설날은 없어. 그렇죠. 까치가 설날이 있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들의 뇌 속에 이재기 부릅니다. 겨털문신. 5650님 그래서 남자분이 이 곁털이 네. 없으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허전하고 창피하고. 그렇죠. 외롭죠. 예, 창피하고. 전에 그 우리가 곁털 없는 분들 외로워요. TV에서 하고 있는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한쪽은 곁털이 없고 한쪽만 있는 분이 나와갖고 이게 정말 고민이라고 이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 더군다나 한쪽만 있으니. 정말 열띠게 운동을 굉장히 했는데 만세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 만세에 집중하지 않고 한쪽이 왜 그러지? 자외로움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네, 한쪽 기호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 참여하신 분들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선곡표를 확인하시고요. 자,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뻐꾸기 주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쵸. 왜 한쪽 기호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곁털이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난 이렇게 낳았을까? 엄마도 난산이셨어요. 저는 알는데 힘드셨죠. 예, 4.3kg로 나갔고 그 중에 3kg가 머리였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코를 좀 빨아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지금 뭐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샤벨 077 긴 문자 합쳐가지고 디지털 축컬트쇼 1부는요. 컬트쇼 드림 캠페인
컬투쇼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많이 접수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빕니다. 아, 나른하네. 기지 한번 쫙 끼고. 자, 매주 세 분을 뽑아서 그 소원을 진짜로 이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소원 이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김희정 씨가 첫 번째 사연으로 선택이 됐고요. 저는 옥탑방에서 자취를 하는 직장인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해주던 밥이 그리 붓고 늦게 들어갈 때면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등을 때리던 손바닥도 그리워요. 제가 사는 곳이 옥탑방이다 보니까 추워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집안에 바람이 불어요. 코가 시려서 자고 일어나면 코만 루돌프가 돼요. 문풍지를 바르고 커튼을 달아도 바람은 자꾸 들어옵니다. 근데 어제 신세계를 발견했어. 친구랑 옥탑방에 놀러 갔더니 집안에서 텐트를 치고 자더라고요.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오빠들 돈은 자취생에게 텐트 하나만 기증해 주시면 평생 그 안에서 잘게요. 네. 야, 이 친구 아이디어 좋다. 어? 우풍이 들어오는구나. 집안에 텐트 치면 따뜻한가?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다. 저는 이중인격자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모두에게 그런 면이 있죠. 네.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낮에는 밝고 명랑한 여자인데 밤에 집에 들어오면 너무 센치해져요. 일주일에 7일 정도 방에 있는 빨간 조명을 켜고 소주와 콜라를 1대3 비율로 탑니다. 그리고 우쿨렐레를 집어들고 베란다로 나가서 줄 하나하나를 열심히 튕기며 동요도 락발라드풍으로 불러요. 떠따떠따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빨간 조명을 등지고 추운 베란다로 나가 별을 보며 기타를 치며 방황하는 보헤미안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얼마 전 12월의 마지막 날에 김현정 언니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저도 현정 언니가 부른 밤손님을 똑같이 부르고 싶어요. 비행기는 이제 지겨워요. 악보 좀 구해주세요. 악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려 이거 쉽겠죠 뭐. 이거. 크라잉넛의 한경록 씨가 그 작곡해준 곡, 선물해준 곡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뭐 김현정 씨한테 얘기하면 뭐 가져오겠죠. 네, 현정 악보 갖고 와. 이런 거는 좀 오늘 안 그래도 김현정 씨가 오니까 구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오나요? 네네. 올 때 갖고 와. 이게 좀 오고 있겠는데요. 후퇴. 네. 집으로 후퇴. 후진해. 갖고 와. 악보를 갖고 와. 그리고 네가 좀 늦게 와도 우리끼리 재밌게 할 수 있어. 오늘 출연 안 해도 끝날 때쯤 악보만 갖고 와. 자, 나병용 씨, 25살. 출연료 줄 거야. 나병용 씨, 25살 회사원이에요. 근데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너무 아픈 환자가 두 분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요.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항상 힘들어하시고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는 큰 병입니다.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항상 힘들어하시는 큰 병, 치질에 걸리셨어요. 그 병을 앓고 난 뒤로 왼쪽에선 과장님이, 오른쪽에선 차장님이 저한테 자꾸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요. 남의 치질에 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도너츠 방석 2개만 있으면 가운데가 비어있는 방석. 귀중한 청취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소원을 이뤄주세요. 이거는 이 도너츠 방송보다는 저희가 매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빨리 수술하시라고. 김우섭 씨입니다. 저는 서초우체국에서 근무하는 택배원이에요. 이번 설을 맞이해서 폭주하는 택배와 우편물로 지금은 비상소통기간 체계에 들어갔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4시간의 근무로 많이 힘들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회사에 출근하면 작은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잠깐 쉬는 휴식 타임이 저에겐 꿀 같은 시간인데요. 근데 20명의 집회원이 모여 있는데 덮을 수 있는 이불은 고작 1개예요. 서로 이불을 찾으려 아침마다 싸워요. 두껍고 커다란 이불이 소원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설맞이 비상기간 행복하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원을 이뤄주세요. 이렇네요. 자, 소원이 현실되는 컬트드림 캠페인에 사연 보내고 소원 이루세요. 이게 이런 소원 이뤄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게 이제 손을 이뤄드리고 나중에 이 선물이 갈 때는 3월쯤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3월 때쯤 이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접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겨울 그때 따뜻해질 텐데. 예, 겨울 다 되기 전에 한 다시 9월 달쯤.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9월 달쯤 이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게 시기를 적절하게 계절에 맞춰서 잘 이렇게 사연을 보내셔야 한 돼요. 10월 달쯤 보내면 추울 때 들어가니까 좋겠다. 아니 미리 보내드리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그 협찬 상품을 딱 올 때 이불이 이게 상당히 2월 상품이 돼버려갖고 이게 10월 달쯤. 창고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올 10월 달쯤 보내면 됩니다. 예. 요 사이는 10월 달쯤 보내세요. 자, 지난주 소원 당첨자들입니다. 우순덕 씨. 아, 이 성함이 우순덕 씨. 우승하고 덕이 있는 거죠. 네, 가수가 꿈인 뚱뚱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죠. 최조정님을 만나서 가수에 대한 조언도 듣고 긴급 사양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소원 이뤄드립니다. 수요일 날 방송에 오십니다. 네. 자, 김경희 씨가 보내주셨던 폐지 줍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커다란 쌀집 자전거를 좀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자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선 씨, 추운 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를 위해 겨울에 쓸 수 있는 연탄이 소원이에요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그 소개된 사연을 듣고 그 청주시 복대동에 위치한 신돈이 생삼겹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에서 불우이웃 돕게 모금을 했는데 아이고. 그 돈을 할머니에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소중한 성금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에요. 청주에 있는 이범신이라는 동생인데 이 친구가 고맙게도 이렇게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사는 거 정말 따뜻하고 좋죠, 뭐. 자, 오늘 뽑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수학이요. 예. 아, 이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 어우, 수학.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일은 다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 좋은 추억이 있을 때입니까? 치욕적인 일이라 익명을 부탁합니다. 치욕적이군요. 죄송합니다. 학원을 마치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앉으세요. 서 있기 힘들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돼요. 겨우 자리를 잡고 버스 손잡이를 잡았어요. 근데 손잡이가 좀 부실해서 왠지 불안하더군요. 그때 버스가 급정거를 했고 제 불안한 감은 현실이 됐어요. 손잡이가 뚝뚝뚝뚝뚝뚝 끊어진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진짜 이거 손잡이 뜯어진 적 있어요? 있는 사람 있어요? 저도 있는 적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창피해요. 굉장히 창피해요. 아니, 이렇게 위에 잡는 거? 잡는 게 뚝 끊어지면 굉장히 창피해요. 그게 이제 그냥 처음부터 새 건데 끊어진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조금 이렇게. 되게 오래된 버스인 거죠. 되게 오래된 버스. 즐거운데. 124번, 124번 버스. 124번. 네, 네, 기억해요. 네, 소아리에서 신세계 갔던 건 아니고 저기 명동 쪽 갔던 건데 찾고 있는데 이게 팍 이렇게 끼 쓰잖아요. 급정거도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쓱 쓰면 쓱 쓰잖아요. 뚝 끊어진 거야. 근데 이러고 잡고 있다가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동그란 거 그거를 이거 어디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내 손 잡고 있고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앞으로 가갖고 그 뭐지 그 기사 아저씨 옆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엔진통 있잖아요. 엔진통. 거기에도 막 안고 그랬었네. 네, 거기만 안고 알아요? 버스 엔진통이 많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안고 짐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거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놓고 왔던 기억이 나요. 몰래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창피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면 몰래 교복 자켓을 열어서 옆구리에 손잡이를 끼웠어요. 이거를 동그라미 옆에 넣는 거죠. 그 링을 넣은 거 아니야? 넣은 거죠. 이거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이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누가 안 넘어지려고 그때- 그것도 잡은 거 아니야? 그때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제 행동을 지켜보시고 살며시 윙크를 하시며 미소를 보였어요. 그죠? 너 창피하지? 이런 거죠. 다행이야. 그래도 목격자는 할아버지 한 명이야. 그런데 갑자기 대각선에서 졸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어머, 지갑이 없어졌어요. 아저씨 버스를 멈춰봐요. 버스 안은 웅성거렸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절 가리키며 내가 봤어. 저기 저 학생이 옷 속으로 뭘 숨기는 걸 내가 봤어. 여학생이 그럼 쓰나? 기사 아저씨는 제 교복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전 필사적으로 아니에요. 전 진짜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윙크한 미소를 보내주던 할아버지가 기사분을 갈아먹으며 외쳤습니다. 지갑 아니야.
지갑 아니야? 아니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넣었다는 걸 봤잖아요. 내가 보장함세 지갑은 절대 아니야. 지갑은 절대 아니라도 몇 번의 신랑의 끝에 결국 전 살며시 교보 안에서 버스 손잡이를 꺼내줬어요.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고 전 절지에 버스 손잡이 절도범이 됐어요. 아주머니 지갑은 의자 밑에서 발견됐고요. 그 아줌마만 아니었어도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셨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컬투쇼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자, 재미있는 사연이었고요. 안내 하나 할게요. 저희가 공지. 저희가 지금 1월 9일부터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건데요. UCC 컨테스트를 합니다. 컬투쇼만 저희가 진행하는데 컬투쇼에서 UCC 컨테스트를 하는데요. 저희 방송에 소개된 사연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UCC로 여러분들 직접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컬투쇼 UCC 컨테스트 홈페이지에 저희가 직접 저희 제작진이 뽑은 컬투쇼 레전드 사연 50을 재밌는 사연들을 50개를 편집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그 중에 찍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연을 하나 골라서 UCC를 직접 제작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50개 사연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사연 외에 기억나는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 사연은 정말 재밌었어. 이런 것들 UCC를 찍어서 올리면 되고요. UCC를 찍은 후에 컬투쇼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 사이트 및 동영상 전문 사이트에 파일을 올린 후에 그 링크를 컬투쇼 UCC 컨테스트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네, 아는 사람 알아들어요. 아는 사람 알아들어요. 듣고서 이건 뭔 소리지 하는 40대 초반 이상의 사람들 하지 마세요. 네, 정해진 형식 분량 없고 연령 제한 없습니다. 재밌고 기발하고 개성 넘치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면 되고요. 대상 1,000,000원입니다. 단 이걸 꼭 쓰셔야 되는데요. 동영상 하단에 꼭 2시 탈출 컬투쇼라는 자막을 꼭 삽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상 1,000,000원이고요.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5명 태블릿 PC. 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한 5,000원 정도의 문화상품권 착불로요. 자세한 사항은 컬투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많이 떠들었네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야, 이 손잡이 때문에 트나봐. 버스 안에서 저 두시래? 엄마, 돈 좀 주세요. 또 PC방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손자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호루라기.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2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자, 2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의 신들린 오키 김태균 작은 버럭 대마왕 미친 소찬우 미친 거죠? 헐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지금이니? Emergency, paging Dr. B. 저기 경남 하동이 고향인 이혜영 씨, 저기 컬투쇼를 자주 듣는다고 들었는데 돈 갚아요. 이제 성은이 돈을 갚으라고요. 갚아요. 오죽하면 저희 방송 이거 해달라고 이런 걸 보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혜영 씨는 이제 컬투쇼를 안 들을 것 같아. 이형 씨 정말. 저 환경미화원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깨끗합니다. 환경미화원들 화이팅! 긴급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긴급사연 119 여러분의 긴급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긴급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긴급사연 119 게시판에 사연을 보내고 우리 작가들이 읽어보고 재밌고 긴급한 것 뽑아서 우리 손에 전해주면 우리가 읽고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보낸 사람을 상품 받고 저랑 즐거워하고 꼴또쇼를 쇼를 밥 먹고 아이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원자 손에 좋은 기회 여러분이 잡아채세요 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컬투쇼에서도 있습니다. 1+1 Come on 제가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2달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페인으로 지내다가 얼마 전에 정신 차리고 사는데요. 오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다짜고짜 나 헤어진 거 후회해. 오늘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기다릴게. 꼭 나와. 안 나오면 진짜 우리가 끝인 걸로 할게. 그러더니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도 꺼놨네요. 헐, 왜 하필이면 지금?
저 어제 쌍수했거든요. 눈 붓기도 안 빠지는데 어떡하죠? 선글라스 끼고 갈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니까. 쌍수하면 이뻐질 텐데 뭘 선글라스 끼고 나왔어요. 쌍수해서 그래. 뭐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쌍수한 것 때문에 그 남자친구가 싫겠습니까? 예, 쌍수는 그냥 뭐막 3%? 이렇게 되면 몰라 쌍수 이렇게. 짱로. 한쪽만 했나? 돈이 없어갖고. 자, 정재관 씨.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을 둔 엄마예요.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왔길래 씻으라고 했죠. 씻는 김에 책가방도 빨라고 했어요. 야, 씻는 김에 책가방도 빨아. 얼른 들어가서 샤워하고 책가방도 빨아놔. 근데 이 녀석 한참 지나도 목욕탕에서 안 나오길래 봤더니 책가방 메고 샤워를 하고 있어요. 똑똑한데요? 이 친구 크게 될 친구예요. 너 뭐해? 샤워도 하고 가방도 빨래면 이렇게 하면 둘 다 되는 거잖아. 머리가 좋은 건지 단순한 건지 크게 될 친구예요, 어머니. 김진규 씨입니다. 초등학교 때 사진을 찾을 일이 있어서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책장에서 앨범을 꺼냈는데 웬 흰 봉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표 100만 원짜리가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양말에 구멍이 나서 아빠 양말 신으려고 아빠 옷장을 뒤적이는데 흰 봉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긴급합니다. 아빠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말을 해야 제게 더 좋을지 결정해 주세요. 말하지 말고 쓰세요. 아유, 큰 돈인데요. 자, 큰 돈을 비상금으로 넣어놨네. 아빠한테 얘기하고 반반하는 게 뭐 이렇게 아유, 마음 편하게 쓰는 게 좋죠. 치킨도 아니고 반반은 그렇습니다. 네.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혼나는 거죠. 아빠도 비상금이잖아. 나 주신 건데요? 익명으로 보내준 긴급사연이에요. 계절학기 듣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열심히 한다녔구만.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커피 자판기 앞에 제가 평소 흠마던 상콤 선배가 있는 거예요. 기회는 있다다 싶었죠. 전 선배에게 다가가 수쉽게 말했어요. 오빠, 저도 커피 한 잔 뽑아주세요. 요즘에 니코틴이 부족해서요. 오빠는 담배를 권했을까요? 오빠가 다가가더니 말없이 제게 담배를 꺼내줘요. 진짜네요. 니코틴이니까요. 긴급 사연 119요. 그 손정. 콜토! 오락관! 안녕하세요. 정우미가 쇼다는 현장에서 함께 펼치는 현장으로 코너 콜트로 꺼내고 참여가 전조가 참여 참점이다. 반갑습니다. 생큐 보이 코퍼레이션 커먼 제기로 랄랄랄랄라. 네, 안녕하세요.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치명적인 바이러스. 여러분들 한번 감염되면 헤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균 김태균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입니다. 최빈나 씨, 한국조리과학고 학생들 컬투쇼에 소개된 은지에게 직접 혼혈증을 주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은지. 네. 그래요. 한국조리과학고 학생. 네, 네, 이거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시흥에 있어요. 시흥에 네. 있군요. 참 희한하네요. 지금 제 SNS로 누가 네. 그때 방송을 못 듣고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듣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그 은지에게 혼혈증을 지금 줘도 되냐고 제가 답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또 아마 줘도 마침 될 또- 겁니다 그랬는데 딱 은지 지금 얘기. 또 은지 얘기를 또 나온 거예요. 와, 네. 몇 명이 갔어요 그때? 그때 저 혼자 가서 3개 주고 왔어요. 아우 잘했네. 3번이나 했어요. 네. 혼혈을. 네. 와 피가 맑겠네요 아주.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대요. 왜냐면 그런 그만큼 얘기 있어요? 피가 빠지면 새 피가 나온대요. 네. 몸에서. 피가 더 깨끗해진다 그러더라고요. 혼혈을 가끔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대요. 조리과학고에는 이제 좀 뭐 조리하는 과정이나 뭐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습니까? 네, 자격증도 따고 배우기도 하고. 예. 네. 꿈이 이제 요리사예요? 셰프예요? 아니요, 저는 외식 기업 임원. 외식 기업 네. 임원. 네. 아무래도 이 과학고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가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조리과학고니까 이제 외식 쪽으로 해서 이제 더 임원이 큰, 되겠다. 네. 그럼 성함을 임원으로 바꿔도 돼요. 그럼 바로 돼 버립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일 했으니까 마음 씀씀이도 좋으니까 분명히 임원이 될 거예요. 네. 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평택에 있는 송탄고등학교 우지수 솔로 탈출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재 씨. 이선재 씨입니다. 군 전역 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보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 보도 여행은 예, 도보 여행. 예. 보도 블록이랑 헷갈려. 보도 블록이랑 헷갈려. 보도 여행. 자, 도보 여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컬투쇼 방청 신청해요. 걸어서 꼭 스튜디오 도착할게요. 걸어서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전에서 신청하고 걸어서 서울까지 온 겁니까? 부산에서 대전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 대전에서 네.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신청하고. 오셨어요? 네, 걸었어요. 와, 대전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네. 저기 솔직히 얘기해요. 이게 시간 못 놓칠까봐 버스 타고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어제 도착했거든요. 네. 서울역에. 네. 그래갖고 어제 하루 왜 서울역으로 기차 타고 온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진짜 한 번도 차 탄 적 없고. 네. 아니 걸어서 왜 서울역을 갔어요? 네? 걸어서 왜 이제 서울? 그냥 목표가 서울이었는데 아, 아는 딱 곳이 서울하니까 서울역을 가고 싶어. 네. 아, 네. 그렇게. 그랬구나. 희한하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 이제 걸어온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요, 오늘은 바퀴 달린 거 타고 이제 이까지. 커봐요,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 어제가 끝이었으니까. 아, 어제가 네, 끝이었어요. 어제가 끝이었으니까 오늘은 바퀴 달린 거 타고. 어제가 끝. 어때요?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왔다. 이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총 15일이 걸렸고요. 야, 별로 안 걸렸네. 네. 야, 계속 열심히 계속 걸었나 보다 진짜. 걷고 자고 걷고 자고 걷고 자고 계속. 걷자. 야, 15일이면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은 걸까요? 한 30km, 한 40km 정도. 그러네요. 맞. 야, 이 네. 쉬운 게 아닌데. 그 혼자서? 그 물집이 잡혔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런 건 없었고요. 혼자서 하신 거예요? 네, 혼자서요. 왜 그런 거예요? 국토 대장정 뭐 이런 데 다 떨어졌습니까? 왜 혼자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혼자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뭐 시기가 이제 이때밖에 할 시기가 없으니까. 제대하고 딱. 네, 뭘 느꼈어요? 여러 가지를 이거 뭐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 딱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도보행 할 때는 네. 옷차림을 좀 가볍게. 네, 가볍게 입고 좀 밝은 색상으로 입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밝은? 제가 막 이걸 하다가 제가 다닐 때 올 블랙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 지나가다가 막 강도범으로 몰린 적도 있었고 귀신으로 막 한 번은 이제 밤에 걸어다니니까. 예. 한 번은 야간 산행을 하는데 흰색 우비를 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귀신으로 막 오해할 때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검은색, 흰색은 좀 배제해달라. 참 희한한 걸로. 알겠습니다. 힌트 하나 주세요. 집에서 맨날 있고 월급이 없는 사람. 집에 있고 월급이 없는 사람. 네. 월급을 갖다 주죠. 갖다 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김영석 씨, SBS 독서 캠페인 책과 사람, 현직 초등학교 교사, 책 읽는 즐거움 알려드리고 싶다고. 어서 오십시오, 김영석 씨. 책 읽는 현재 독서 교사십. 캠페인 책과 사람이 뭐예요? 네, 독서를 장려하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SBS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린 몰랐을까요? 본인도 여기 SBS 지금 직원이시는 않죠? 예, 저는 초등학교 교사고 이제 같은 이제 후배 SBS 동료들 라디오에서 하는 캠페인이군요. 예. 근데 우린 몰랐어요. SBS 라디오에서 하는데. 네. 너무 우리 몰래 캠페인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왜 우리가 비밀리 캠페인을 하는 거지? 비밀리 이런 캠페인을. 책 읽는 즐거움 뭐가 있습니까? 우선 책을 통해서 이제 책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책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 좀 같습니다. 더 좀 알아듣기 쉽게 네. 좀 즐거움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될 테니까 제 그 멘트를 자세히 들으시면은 네네. 아마 책을 왜 이미- 읽어야 이미 되는지를 들었거든요. 알게 되지 않으실까. 이런 건 어떨까요? 네. 혼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며 책을 읽는 거예요. 밝은 옷을 입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 속에는 보이는 것과는 다른 상상의 세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간접 경험을 통해서 뭐 어쩌고 그런 그런 거 말고. 일단 뭐 책은 너무 저 자신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괜히 왔다 사실 싶죠. 제가 멘트랑 말리는 것 같죠?
괜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마무리를 지셔야죠. 네. 여러분들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예.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면 습관이 돼서 맞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책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성인이 될 좋은 수 얘기죠. 있습니다. 네. 네. 힌트 하나 주세요. 습진입니다. 네? 습진. 아, 그렇죠. 이거 습진 네. 무섭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고무장갑 끼세요. 자 배선미 씨입니다. 여동생과 저는 작년 3월에 같이 출산을 했어요. 태운 세훈이 잘 키울 수 있게 힘 주세요. 힘! 아니 자매가 같이 애를 낳았어요. 네. 이제 2살이네요. 네. 아, 예쁘겠다. 네. 작년 3월에 지금 어디 여동생도 같이 오셨나요? 네, 여동생 옆에. 여동생. 어 가운데는 가운데 남자는 남동생이요. 남동생. 네. 제일 왕언니. 네. 막내. 삼남매. 네, 네. 아, 여동생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못 더. 왔어요. 네. 아버님이 열심히 네. 힘을 이렇게 네. 남매를 또 네. 이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죠. 아버님 지금 어떻게? 아, 지금 시골에 계시다가 네. 저희 애들 봐주시러 지금 엄마랑 서울 와 계세요. 애까지 봐주시는 그 정리. 네. 그러다가 뚝뚝뚝이라고 생긴 건 아니고.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님, 아빠 지금 이제 65. 어머님은요? 어머니 원래 한갑이세요. 아이가 꽤 너무 예, 어르신들이시네요. 예, 이제 예. 힘드시죠? 여튼가 뭐이 손자 손녀들 보는데 아주 즐거워하시겠네요. 네.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우리 두 부모님께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그 지금 며칠째 계속 봐주고 계시는데요.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예. 네. 네, 엄마 네. 2월달에 한갑이신데 네. 예, 축하한다고. 여행도 한번 말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말씀 중에 네, 네. 애를 한 30번 하시네요. 뭐 우리가 애로 보입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애를 키우다 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허리가 아프신데요. 어른을 키우면 어른. 네. 어른. 알겠습니다. 맞아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원 씨, 작년 암 수술로 힘들어했던 우리 아내 그래도 잘 버텨준 아내에게 컬투쇼를 선물하고 싶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지금 4월 달에 수술했고요. 이제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지금 뭐 밖에 웃고 계시고 참 좋은데 보기. 예. 네. 애병에 걸렸군요. 컬투쇼를 많이 들으셨어요? 마이크를 좀 주세요.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이게 웃는 게 진짜 뭐 그렇게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 웃으려면 이 병균이 왔다가도 다 사라져 간다고 뭐 이렇게 도망가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웃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시부모님, 저희 친정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이번 설날에 좋은 선물은 아니지만 뭘 선물해 드려야 되지? 행복을 드리세요. 행복을 드릴게요. 행복을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완쾌 되시라고 더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뭘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죠, 그죠? 가장 큰 행복은 돈이에요. 돈을 싹 갖다 주세요. 빨리 완쾌돼서 엄청 좋아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 더 행복하실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돈을 갖다 주세요. 엄청 좋아요. 자 이하늘 씨 친구들 사이에서 곤충 삼형제라고 불려요. 각자 모기, 개미 그리고 멸치를 닮았습니다. 멸치는 곤충이 아닌데요. 야, 이딴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 참. 야 여자분들인데요. 누가 모기입니까? 얘가 모기예요. 모기. 그리고 개미는 얘예요. 개미. 그리고 본인이 제가 멸치요. 멸치. 제가 볼 땐 이 멸치와 모기가 살짝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누가 서로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네, 저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라서 네. 서로 놀다가 우리 모임명을 만들자 하다가 곤충 삼총사. 근데 멸치는 곤충이 아니죠. 그래요, 그랬어요? 네. 그래, 그럼 서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멸치야 이 기집애야. 네. 모기 기집애야 이러고. 네, 진짜 그래요. 멸치가 하나 이게 바뀌어야지. 곤충으로. 뭐야 이게? 메뚜기나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막 어쩌다가 라인 맞추려고 두 글자 씩 두 그러려고. 글자 때문에 여치 네. 있잖아요, 여치. 메뚜기도 있고요. 그래요, 뭐 멸치, 개미.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두시타출 컬투쇼.
자, 오늘의 정답은 주부였습니다. 자, 정답 맞춘 몇 분께 깨끗한 치킨 BHC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진이라는 힌트에 0971님 사타구니. 집에 있어서 월급이 없는 사람 09787님 갓난애기. 습진 4419님 건방이. 자, 많은 오답들 고맙고요. 잠시.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 2시엔 2시 탈출 컬투쇼 시청각 교실 소리 질러! 네, 오늘 시청각 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고 인증샷과 함께합니다. 컬투쇼 홈페이지 시청각 교실 게시판과 컬투쇼 정찬호 산이 SNS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죠. 오늘 우리 매니저가 화면을 잡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은호 어색합니다. 네, 선호공을 닮았죠.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현정 산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이, 네. 너 왜 모자를 올려놨어요? 머리 위에. 이게 살 때만 해도 네. 모자가 잘 맞았는데 그새 머리가 진짜 안 맞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머리 이렇게 꽉 쓰고 왔는데 머리가 도저히 아파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는 더 길어 보이잖아요, 머리가. 우리나라 얼굴이 더 길어 보여요. 이게 막 그 손오공 그 머리띠 있잖아요. 예. 그거처럼 너무 쬐여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올려. 그게 요즘 스타일인 줄 알았네. 그게 아니군요. 이게 설마 스타일이 되려고요. 예.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인가요? 회식을 했죠. 네. 네. 그렇죠. 다 회식을 하고 다 뻗어버렸습니다. 다들 네. 꾸알라룸푸에 갔다 왔어요. 네. 전 맨정신에 지금 제 되게 늦게 맨정신에 갔잖아요. 갔다가 맨정신에 맨정신에 갔다가 맨정신에 돌아왔는데 지옥이었어. 아비규화. 악마를 보았습니다. 아비규화. 네. 깜짝 놀랐네. 다들 악마였어요. 네, 진짜로. 우리 지금 오지영 PD 최고의 악마였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너무 취하셔서 이제 가라고 다들 권고하니까 싫다고 짜증을 내셨어. 짜증을 엄청 내셨지. 뭐 악마의 끝을 지옥을 네. 봤어요. 다들 좋은 기억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총기억 따위 없어. 좋은 기회가 없어서 문제죠. 대신은 뭐 하려 하는 거야? 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죠. 작가님들 그렇습니다. 계속 회의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야 시간차 공격하자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회의하고 있던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올려다니고 그지. 보기 안쓰러웠어. 그렇습니다. 여하튼간 저희 그 저녁 라디오 회식 처음으로 강남에 갔더니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그따위 회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껍데기 먹다가 또.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올라왔는데 야. 누구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야. 제가 해볼 테야. 야. 참, 네. 저 악보 갖고 왔습니까? 악보? 못 들었군요. 무슨 악보요? 라디오 못 들었어요? 응. 뭐였죠? 노래? 저를 부른 노래가 뭐였죠? 밤손님이요? 밤손님. 네. 누가 그 악보를 좀 달래요. 그 우리 소원 성취하는 데 있죠? 그게 본 거기다가 캠페인에 그걸 올렸어요. 올렸어요. 자기 소원이라고. 악보를 받는 게.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이중인격자래요. 네. 첫 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네. 낮에는 뭐 조용하고 밤에 가면 변한대요. 응. 그래 1대3으로 소주 콜라를 사 먹고 노래를 소콜.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동요들 악으로 부른다고. 또따 비행기! 나라라우!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싶대요. 옥상에서. 그렇다고 악보를 보내달라고. 왜 저를 좋아하거나 저의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 김현정 씨가 좋은 게 아니고 네. 그 밤손님이라는 노래를 꼭 그렇게 불러보고 싶대요. 네네. 당신이 좋다는 말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옥을 보여주마. 네. 그냥한 말인데 이렇게 축 짜고 달려들 줄 몰랐네. 필상에 옆에서 보는 악보가 없고요. 그게 되게 쉬운 코드인데. 아니, 작곡 하신 분한테 좀 그려달라고. 네, 아니 제가 그 C D7 그 C D7 G7 C D7 G7 C가 4번 반복하고요. 2박보네요. 네. 그럼 어차피 네. 그조 안에서 코드 네네네. 안에서 그쵸. 멜로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아 그거
그건 내가 모르지. 아니 노래를 뭐 하자는 부르는데 거야, 이게? 멜로디를 모르면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우지간 예. 그 작곡가분한테 좀 그려달라 그러세요. 그거 그리기 얼마나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걸 또 갖다 줘. 아, 소원이라잖아요. 소원이라니까. 아이, 내가 봐서 내 시간 봐서.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아유, 네, 미안합니다. 누나가 귀찮아하세요. 소원 성취 안 될 것 같다. 딴 거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소원 체인지. 네, 박성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수 이름이랑 똑같네요. 네. 딸르르르르르르르르 딸르르르르르르르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낮에 오는 전화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잡상인이 많아서 잘 안 받는데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방배 삼동인데요. 네? 방배 삼동 동삼소입니다. 아, 예, 무슨 일이신데요? 저 서금순 아기댁 맞으시죠? 네? 아, 서금순 씨 댁은 맞는데 아기 아니고 저희 할머니신데.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11로 시작하는데요. 아, 주민등록번호는 맞는데 2011이 아니고 1911인데요. 아,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그대로 백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전화를 받은 저도 당황했지만 동사무소 직원분도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주민등록번호 11로 시작하는 서금순님은 아기가 아니고요. 올해 102세 되신 건강하신 저희 할머니시랍니다. 할머니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102세 분이시군요. 아이고 우리 할머님의 모습이에요. 예. 100세의 연륜이 얼굴에 드러나네요. 1911년에 그럼 태어나신 네, 거예요? 우리 1911년에 좀 태어나셨대요. 부탁인데 할머니 머리를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와 주민등록 등본. 우와. 와. 그럼 작년이 이제 100주년. 예. 그쵸. 야. 생신이 언제세요? 지었어요. 아, 생신. 지어놨어요. 생신을 지어놨어. 예. 날짜만 있고요. 날짜만 있고. 축하라도 해드리고 대박이네요. 싶은데. 정말 장수하십시오. 진짜 오래오래 사세요. 서금순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요, 할머니라고 보기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그런 그쵸, 사연이 그쵸. 올라왔어요. 병실에서 누워 계신데 네. 병시대 아니고 할아버지 대답이 없어요. 할아버지 옆에 계신 분이 할머니인데 그런 사연이 올라왔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대답이 없지. 아니 여자분이 혼자 그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고 노인을. 네. 근데 못 부르냐고 계속 할아버지 제발 들리세요. 그러니까 아유 할머니인데요. 그래서 할머니 그랬더니 왜 그래? 바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머리를 좀 길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 더 근데 예쁘실 너무- 것 같아 할머니가. 아, 너무 속상하다. 머리 기르는 거 말고는 성별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 나이가 들다 보면 네네. 이제 어렸을 때 되잖아요. 너무 사실 애기나 그러니까 어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정확히 하지 마십시오. 할머니 할머니 아, 되게 뭉뚱그렸네. 그러면 잘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둘 다 아니더라고요. 잘 모를 땐 뭉뚱그려하는 게 좀 좋아요. 여기요 네. 어르신. 어르신. 오, 아주 지혜로운데요. 어르신. 너무 고맙다. 아주 지혜로운. 아, 나는 할머니 아, 이건 어때? 그거 약간 억지스러워요. 그거 많이 억지스러워. 자 오늘 자주간 시청각 교실에 올라온 사진들은요 우리 게시판 월요일 게시판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시 탈출 컬투쇼 SNS 정찬우 SNS 산이 SNS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자, 윤선희 씨부터 몇 분이 똑같은 글을 올리셨네요. 많은 똑같은 의견을. 김윤정 씨는 역시 라디오가 훨씬 재밌어요. 아유, 저 어제 누나 봤어요. 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네요. 그 초이스? 예, 네. 이희수 씨. 파마하기 어렵지 않아요? 저는 머리숱이 적고 듬성듬성 빈 데가 있어서 꼭 파마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주에 한 번씩 미장원에 가는데 도저히 파마비를 감당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머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매일 드라이를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개털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본 딸이 옆에서 옥수수를 먹으면서 하는 말. 엄마, 뭐하러 파마를 해? 그냥 길러. 파마를 하나하나. 엄마는 그냥 엄마잖아. 지금까지 미장원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야, 그러니 너는 옥수수만 그만 먹어. 네가 옥수수 아줌마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쓰레기 봉투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아, 또 시작이야. 아, 배째라고. 뭐야? 그런데
화목한 가정이네요. 그때 딸아이가 먹고 던져놓은 옥수수 때를 보며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로 헤어롤을 만들면 되겠다. 옥수수요? 어머? 예. 시도해봤더니 정말 파마머리처럼 풍성한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릿결 손상도 없고 즉석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단점은 머리에서 침 냄새가 난다는 것 정도. 저 요즘 미장원 안 가고 딸이 먹다 버린 옥수수 주워다가 파마롤을 만들어서 머리에요. 정말 효과 있어요. 머리숱 없는 분들, 풍성한 웨이브를 원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할게요. 유후! 옥수수로 머리 말고 있어요 이거. 와. 어머.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죠? 와. 컬투쇼 보내려고. 완성된 컬이라고 이렇게 얼굴을 지워버리셨어요 본인이. 창피하셨겠죠. 그럼요. 야 옥수수로 이게 가능하군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진짜. 뭐 저런 모양이면 가능하긴 근데 하죠. 이거 말르면 좀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죠? 말르면 젖은 상태에서는 가벼워지고.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약간 까실까실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잘 말리는구나. 잘 말릴 것 같아요. 머리에서 근데 옥수수 냄새 날 것 같아. 아 이제 뭐 아유 더럽네요. 더러워. 누나 역시 라디오가 훨씬 재밌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열심히 해야죠. 네. 뭐가 그렇게 TV가 본인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 이렇게 잘 못하겠어요. 아야, 잘하는 울렁증이 사람이네. 있는 건가? 지금도 카메라가 지금 네. 6, 7개 그러니까요. 정도 여기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이제 케이블 TV 나가잖아요. 아이, 이 좀 TV에. 갑자기 떨려지네요. 갑자기 지금 생각 안 하고 심각하게 하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그죠? 아 근데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왜 아니에요, 잘하고. 그냥 한 소리죠. 그냥 그죠? 에휴. 이분들도 그죠? 이 분들도 정말 많은 소중한 정치자잖아요. 네, 이 분들도 되게 많은 건가 봐요. 그럼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소수의 의견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소수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예, 믿어주세요. 사진 산희 읽을까요? 산희 씨는 TV가 더 재밌나요, 라디오가 재밌나요? 저도 아무래도 좀 TV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라디오에서도 많이 재미없는데 TV를 얼마나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TV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는. 날 TV에서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아닙니다. 야. 아니 다 잘해요. 진짜로. 사연이나 다 읽어주시죠. 잘하죠. 아니, 짜증나. 정말 김현정 씨는 제가 올해도 작년 연말에도 얘기했는데 꼭 올해는 김현정 씨 해가 될 것 같다고. 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참 잘하시잖아요. 다들 안 믿는 본인만의 분인데 지금. 색깔이 있는 친구라 기회가 오면 꼭 큰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친구예요. 지금은 연예인이 아닌가요? 아니 큰 연예인, 더 인기 있는. 지금 예, 약간 친구가. 작은 연예인. 지금 작은 연예인. 작은 연예인. 네. 오케이.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맛있는 음식. 나와 보세요. 네. 들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짜증나. 글쓴이 익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못해요. 축하드립니다. 제 음식을 맛본 사람은 혀가 썩는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이런 제가 얼마 전에 분식집을 오픈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고객의 혀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오픈 이벤트를 진행했더니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혀썩 분식. 와우. 혀썩 분식.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 번 오셨던 손님을 두 번 다신 볼 순 없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손님이 볶음밥 접시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고 가셨어요. 김치 국물하고 피클로 써놨더라고요. 맛꽝. 이거 가게 문 닫아야 되나요? 이렇게 맛꽝이라고. 얼마나 맛이 없으면 그나마 저렇게 이 써놨어요. 볶음밥도 먹지 남겼어요. 않았어요. 남겨서 맛꽝 이렇게 써놨네요. 왜 이렇게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꼭 음식점을 차리고 싶어하고? 예? 물 무서워하는 사람이 수영 선수 하려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네? 정말 너무 저렇게 맛없으면 가서 정말 먹고 싶어요. 배멀미 하는데 수영 선수 하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맛없는지 되게 궁금해. 어디 있는 건지 궁금하다. 대형 빌라 근처. 말재주가 없는데 개그맨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많아요. 뭐 노래 못하는데 가수 하려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러나 몰라요. 네, 세상은 참 다 주질 않으시니까요. 네. 우리처럼 다 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도 머리는 주지 않았어요. 공평하죠. 공평해. 그래요.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 하나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저는 어느 날 주변에서 놀라운 지적을 받게 되었어요. 주위에서 놀라운 지적을 받았대요. 이 지적 여러분 죄송해요.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살짝 봤어. 되게 궁금해. 너 냄새나 겨드랑이. 친구가 느닷없이 다가와서 너 냄새나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친구를 헤드록을 해주세요. 코 쪽으로. 충격을 받은 저는 모 대학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 선생님께 다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한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의 몸에는 아포크린손이라는 땀샘이 있는데요. 그게 겨드랑이에 그 많이 분포가 되면 그 냄새가 톡해져요. 이게 이걸 다한증이라 그러는데 간단한 수술로 완치할 수 있지요. 저는 안도했어요. 몇 주 뒤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동생과 모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편안하고 간단했어요. 다만 간호사가 모두 남자였어요. 수술 부위 털을 깎는데 외간 남자가 제 곁털을 깎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대기실로 나왔는데 저를 본 동생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수술 부위가 벌어지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수박만한 솜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고정시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허수아비처럼 팔이 굽혀지지 않는 거였어요. 경기를 앞둔 프로레슬링 선수 같았어요. 그날 후드티와 오리털 점퍼를 입고 갔는데 팔이 굽혀지지 않아서 후드티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양쪽 팔을 동생과 간호사가 잡아서 꺾는 노력 끝에 겨우 오리털 점퍼만 입을 수 있었고 저는 양팔을 꼿꼿이 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류장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가판대에 연금 복권이 보였습니다. 복권 마니아인 저는 가판대로 가서 할머니께 연금 복권 한 장 주세요. 할머니는 네가 뽑아가 하셨습니다. 하지만 팔이 굽혀지지 않아서 가판대에 있는 연금 복권에 손이 닿지 않았어요. 저기 할머니가 한 장만 뽑아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팔을 벌리고 있는 저를 보더니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팔이 저렇게 됐나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보는 사람마다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줬어요. 제가 몸이 불편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아직 수술 부위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만약 길을 가시다가 양팔이 직선으로 뻗어져 있어서 굽히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단순히 겨드랑이 아래 치료용 거스가 한 뭉텅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신청곡은 하이바의 암내 제거 수술 축하해송. 이렇게 되나요? 진짜 이렇게 돼? 아니 거지를 얼마나 많이 넣기로 해? 이건 좀 아니 이게 약간 이 설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즈가 막 뭉텅이가 이만한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올리면 떨어지고 내리면 또 아프니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건 약간 설정된 샷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이죠. 이 제가 그 영등포에 무슨 병원 갔다가 정말 거기 이제 뭐 목 이런 부러진 전문 병원이래요. 너무 웃긴 장면을 봤어요. 전부 이렇게 기부스를 목에다 하고 있잖아요. 네. 한 5명이 하늘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하늘로 슈퍼맨 자세로 팔을 다 뻗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뻗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뻗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무슨 사고 났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정말 웃겼는데 막 이렇게 다 뻗고 있는 거예요. 목이랑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게 또 겨드랑이 냄새가 또 자기는 막상 못 맡잖아요. 그래요? 이거 맡을 수 있나요? 충분하죠. 근데 이게 남한테까지 퍼지는 거면 되게 심한 건데 오히려 이런 충고는 되게 고마운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생활의 소리 들어볼게요. 네, 생활의 소리. 뭐야? 샌드백 치는 소리 같은데 느낌에? 아니면 무슨 뭔가 뭐 드럼 소리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자드럼. 툭탁. 다시 한번. 뭐 때리는 것 같은데. 박자감 있어요 소리가. 이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 고무공 같은 거 벽에다 탁 튀겨갖고 탁탁탁 이렇게 막 오는 소리. 스쿼시 같은 거. 스쿼시. 네,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 콩주머니. 네? 콩주머니. 콩주머니를 뭐? 그 있잖아. 그 운동에 그 박 터트리는 거. 네. 그게 생활에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왠지 콩주머니 나 좋아해요. 그래요. 좋은 의견 고마워. 귀여워요. 콩주머니. 네. 며칠 전에 그 콩주머니를 봐서 그랬어요. 어디서 봤어요 콩주머니? 아니 코미디 빅리그 그 녹화장에 있길래 사람들이 그거 다 정주리 씨한테 던지더라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콩주머니만 보면 정주리 씨한테. 정주리 씨한테 어떻게? 네, 그렇게. 박도 아니고. 좀 매를 부르는 얼굴이죠. 네네네. 근데 진짜 정말 때려도 안 아플 것 같이 생기네요. 맷집이 좋아 보여요. 자, 어떤 소리일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셔서 어디 동네에 사는 누구가 어떻게 나는 소리인지 왜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오답을 재미있게 적어서 보내시면 좀 되겠습니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보내주세요. 많이. 화곡동의 102세 할머니께서 탁구 치는 소리 뭐 이딴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솔 씨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유현상 씨 조카예요?
실제로요? 오. 유현상 씨 조카가 노래를 냈나 봐요. 유한솔 씨. 네. 웃어지겠지. 그럴까요? 어떡하면 좋을까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잖아 점점 더 멀어지는 너 내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는 처음 들어봤네. 컬투 형님들 완전 대박이야. SBS 채널 고정해요. 파워 FM 힘을 실어줘요. 두 형님의 몸 말리는 입담 들어봤듯이 탈출 컬투 쇼. 개그란 게 원래 머리 크기에 비례하지. 그럼 대체 누가 우리 컬투를 상대하지? Nobody. 당연히 둘이 챔피언. 2시만 되면 내 두피를 뺏겨. 완전 인정. 자, 두시 탈출 컬투쇼 시청학교실 4부가 시작됐습니다. 왜 갑자기 개 짖는 소리라고 그래요? 왜 개소리가 난 거죠? 그냥 이런 거라도 해봤어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니까. 뭐 회식의 후유증이 여태까지 오나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해야죠. 정말 라디오엔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당신의 시대가 옵니다. 라디오에서만 올까 봐. 언젠가 큰 연예인이 될 거예요. 분명히 당신의 시대가 와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답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조디현 씨. 휴식날 정찬우가 술 취해서 케빈 인쇄 부딪히는 소리. 이딴 상상하지 마세요. 아니, 도움을 위해서 소리를 잠깐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들려주고 나서 오답을 좀. 샌드백 치는 소리가. 야, 진짜 뭐 치는 소리예요. 네? 뭔가 물렁물렁한 거예요. 네. 뭐 이런 쓰레기 봉지 같은 거 발로 차면 이런 소리는 가끔 이렇게. 목요일 날 생각이 또 나나요? 네. 자, 0528님 간월동에 사는 105세 할머니가 킥복싱 하는 소리. 7271님 암내나는 강씨가 숯하면 만드는 소리. 강씨가 뭐요? 강씨가 숯하면 만드는 거 이렇게 톡톡 치는 소리. 맛있겠네 그래. 소중한 의견이니까요. 어떻게 저런 생각할 수 있을까? 강씨가 숯하면을 친다. 진짜 소중하다. 기발하구만. 그리고 1027님이 홍대 사는 김현정이 정주리에게 콩주머니 맞는 소리. 0577님, 요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독산동 대흥빌라 3, 4층간 층간소음. 층간소음. 3층 4층 층간소음. 전문 용어다. 층간소음이 이렇게 디테일한 거 좋더라. 예, 층간소음 사실 위에서 공치기 하면은 이런 소리 날 수 있거든요. 그쵸. 예, 공치기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맞아요, 층간소음. 네. 그리고 6419님이 이순신 장군이 장검으로 양파 쏘는 소리. 네. 이거는 역사를 거슬르는. 그렇죠. 6257님 선녀마을에서 나무꾼이 리듬 타며 나무 찍는 소리. 6248님. 그건 또 뭐야? 너 왜 그래요? 에이. 이런 거라도 해본 거예요? 껌이라도 넣는 거예요.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6248님 겨드랑이 냄새 맡고 뺨 때리는 소리. 선희 씨는 소속 없는 추임새를 많이 넣어요. 진짜. 그리고 머리를 모자를 올려놔 갖고 오늘. 자, 정답은 뭡니까? 네, 오늘 생활의 소리 정답입니다. 신랑이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날뛰는 소리입니다. 예?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점프하는 건가 보다. 네. 박명환님 사연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신랑은 철이 없어요. 사극에서 장혁 씨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날아보겠다고 한동안 전화리를 치더라고요. 엉뚱한 신랑을 보면 웃다가 녹음해서 보내봅니다. 이거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재밌어요. 아니 좀 길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길게 들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다예요? 틀어보세요 한 번만. 아내가 웃는 소리예요. 이걸 들려줬어야지. 소파에서 뛰어내렸을까? 난다고? 이 집안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 찍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꺽꺽거리면서 웃었어. 아유. 이러면서. 가족의 대화가 없을 땐 이런 거라도 해서 서로 간의 즐거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야, 화목하다 화목해. 예, 그럼요. 가와 만사성이네요. 예, 그럼요. 이건 거의 치료 수준입니다. 이런 거라서 해도 서로를 즐거움 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점프였어요.
제발 공복에 코 좀 빨아봐. 네,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자, 계속해서 좀 읽어주시죠. 현정 김 씨. 제가 읽습니까? 네, 현정 김 씨. 네. 이기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기라. 이기라? 이길아 씨. 길아. 길아. 예. 길 아세요 할 때 그 이기라. 이기라. 한 명 터졌어요. 한 명이 빵 터졌습니다. 이길아세요. 아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저는 이걸 뭘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그냥 한 막 명 저렇게 던졌는데. 빵 터졌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 얻어 걸리는 거죠. 예상도 못했어요. 네, 좋네요. 네. 아, 역시 개그의 취향은 가지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 딴전 피우고 있어가지고. 이기라 씨가 보내주셨어요. 이기라요? 네. 전 머리가 네모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사각두씨. 사각두씨. 전체적으로 각이 진 4개의 모서리가 있는 두상입니다. 진짜 각두기시네요. 4개의 모서리만 있어요? 정육면치는 아니네요. 그렇죠? 아, 웃어줘요, 태균 오빠. 그 언니 믿고 그러신 건데. 어떤 언니였어요? 자신감 붙었어. 저 언니인가? 저 아까 뻥 터지신 분. 아니, 지금 고개 숙이잖아요. 아, 저 지금. 뒤언니구나. 저 뒤언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 왜요? 이기라 아세요? 아, 이거 멍청이야. 네. 학창 시절엔 머리 위에 수십 권 책을 올려놔도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개마고원이. 여기가 네모니까. 진짜로요? 네. 네. 네모날 수가 와. 수십 권의 책을 올려놔도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상이 네모일 뿐 결코 머리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저에게 모자를 사주고 싶으셨던 부모님께서 남포동 모자 판매점을 샅샅이 뒤지셨지만 돌아오는 건 주인들의 웃음소리요. 굳은 건 돈이었지요. 얼마 전에 결혼한 언니가 저한테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네 머리에 맞는 모자 하나 제작해주면 언니만 믿어. 언니가 꼭 해줄게. 내가 그 정도라니. 그래도 뭐 모자 안 쓰고 3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난생 처음 보드를 타보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드 헬멧을 구입했어요. 남친 돈 머리가 큰 편이라 둘이 같이 엑스라지 사이즈. 엑스라이스는 큰 쌀이에요. 큰 쌀이라고. 네, 61에서 64 사이즈 헬멧을 구입했고 어제 물건이 와서 상품을 보았습니다. 남친 머리엔 잘 맞았어요. 하지만 사방으로 각져 있는 제 머리통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더 크다니. 남친보다 내가 더 크다니. 쇼핑몰에 전화해서 반품 신청을 했어요. 아, 저기 헬멧이 안 맞아요. 더 큰 거 없나요? 아, 그게 제일 큰 사이즈인데요. 우리 집 고양이는 절 우습게 봐요. 소파에 앉아있으면 이 녀석이 바닥에 앉지 않고 째쩡수리에 앉아요. 네모난 제 두상을 어떡하죠? 뼈를 깎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뭘 보는 거지? 뭐예요?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고양이가 올라가 있어 머리에. 와. 머리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평평하고 편한 거예요. 와, 그리고 위에서 찍은 이 머리 모양인데. 근데 여기가 진짜 야, 너무 진짜 와 개마고원 이게 같다. 앞뒤로 길어요 또. 이거 헬멧. 아, 어머머머머. 헬멧이 올려놨어 위에다가. 어머머머 세상에. 아유, 어떡하냐. 그러니까 와. 학사모를 쓴 것 같은 거죠 지금 한마디로. 그죠? 이게 제가 보기엔 와! 왜요? 머리 사이즈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64cm예요. 설마. 여기 봐봐. 우리가 61이거든요. 우와. 우리가 61이에요. 와. 우리가 우와. 와, 우리보다 큰 여자 조금 봐요. 64cm가 넘어. 심지어 64.2 뭐 이래. 어머머머머머. 저희 모자를 드려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요? 보통 이런 뭐 머리 큰 사연들이 오면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아, 오늘은 능가하시는 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 남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잡아야 해요. 그럼요.
멀리 떠나려면 박치기 하세요. 쓰러져 버리게. 힘으로 제 옆에서 사랑을 이어가세요. 그렇죠. 아우 답답하다. 예, 대단하다, 대단하다. 머리 위에 이 남자친구를 얹고 다니셔야 돼요. 많이 속상하네요. 이걸 SNS에 올려야 되나요? 아 근데 약간 슬픈 것 같아서. 그래도 이분은 자신을 가지고 그걸 본인 사진을 올리셨잖아요. 네네네. 심지어 얼굴도 모자이크 긍정적으로 처리 안 사시는 거예요. 정말. 잠깐 이거 SNS에 올리면 얼굴도 다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얼굴을 본인이 살짝 모자이크를 약간, 처리해서 약간. 예. 네네네. 하지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자지간 뭐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 큰 상품 드려라. 큰 상품 드려. 자신을 희생하사 컬투쇼를 살리신 분이다. 머리 쪽에는 관련 없는 상품으로 좀 보내드려. 자, 서경희 씨 여자분이십니다. 신랑의 술버릇. 신랑은 술을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어김없이 술 마시고 새벽 2시경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차부닥 꾹. 아 오늘도 취했구나. 저 몹쓸 인간. 그냥 자는 척을 했죠. 그런데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씨, 너 뭐해? 왜 따라왔어? 그런 말이야. 야씨, 자식 정말 야 가씨.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더군요. 더 큰 싸움이 나겠구나 싶어서 말리려고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거실이 캄캄했어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더군요. 뭐 하는 거야? 누구랑 싸우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었네. 어라씨. 개슴칠한 눈으로 혀 꼬이는 소리를 하면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더군요. 술이 취했으면 곱게 자라 이 인간아.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또 누군가가 얘기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쉿, 조용히 해. 너 우리 마누라한테 들키면 너도 쫓겨나고 나도 쫓겨나. 쉿, 조용히 해. 누구지? 저 남자가 술을 그렇게 마시더니 이젠 결국 돌았구나. 다시 나가보려 하는데 이 방에 숨어 있어. 뭔가를 방에 억지로 넣는지 힘들어 하더군요. 가서 보니까 그것은 거대한 곰인형이었어요. 앉은 키만 100cm는 될 것 와우. 같은 하얀 곰. 술 먹고 어깨에 곰돌이 팔을 메고 질질 끌고 왔나 봐요. 곰 발등에 시커멓게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야, 저 곰 뭐야 진짜? 내 친구야 후렌드. 진짜 놀고 있네 정말. 야, 술 먹고 걸어오는데 제가 자꾸 날 부르는 거야. 여보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데려온 거지.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길래 버리진 못하고 목욕시켜서 집에 모셔뒀네요. 우리는 신랑이 술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와 인형 봐. 애기가 있는데 그 발 하나가 애기만 해요. 애가 진짜 야, 좋아하겠다. 진짜 큰 인형이다. 엄청 커다라네. 좋아하겠네요. 아, 이 곰 머리를 보니까 또 그 여자 생각난다. 이 곰이 질 것 같아요. 야, 인형 크다. 이거를 그 와이프께서 계속 보고 계신 거잖아, 하려는 걸. 근데 저도 이게 술이 취하면은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번 술이 되게 취하셔가지고 네. 금덩이를 가져갔다면서 보여주시는데 돌덩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길에서 어떤 흑인이 이게 금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500불 정도에 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정말 그걸 500불을 주고 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This is golden man. 이러면서. 우와. 그러니까 정말 술이 취하면은 너무 취하면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야. 하나만 더 읽어주시죠. 짧은 걸로. 네, 실명 제목이 실명이에요. 글쓴이는 익명이고요. 익명께서 실명이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웃어. 그게 웃긴 건 나는 아니에요. 모르래. 그걸 왜 웃기는 알았어. 아, 웃겨놓고 웃으라고 하던가. 엄청 짜증내. 출근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친구가 가리키는 쪽을 봤더니 기사님 얼굴이 보였어요. 사진이 붙어있고 그 옆에 이름이 써 있었는데요. 기사님 성함이 좀 죄송스럽네요 진짜. 방광문. 우린 동시에 외쳤습니다. 컬투쇼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내릴 정류장을 지나치면서까지 힘겹게 찍은 인증샷을 올려봅니다. 방광문 기사님 듣고 계시나요?
기사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야 진짜요. 방광문. 네. 진짜 근데 버스 내리는 문 위에 있어요. 야 성함이. 네. 그 문이 방광문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참. 아이고 성함이. 아니 이름은 괜찮아요. 광문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이 조금. 근데 방 씨가 좀 왜요? 또 뭐 재미난 이름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냥 어디서 TV에서 봤는데 방귀봉 아줌마가 방국봉 씨도 있어요. 저희 라디오에 근데 방국봉. 방귀봉이면은 방귀뽕이잖아요. 방국봉은 방국봉. 방구봉도 있어요? 뽕자가 있어요. 방국봉. 저희 사연 갔었어요. 방국봉 씨. 방국봉 씨. 빨리 하면 그게 더 방국봉이에요. 그네. 방국봉이 더 그렇죠. 네. 방국봉 씨. 근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희 뭐 카페 같은 데 가입하면 별명 올리지 말고 실명 올려달라는 데 있잖아요. 실명 안 올려주면 등업 안 해주는 데 있잖아요. 등업을 그렇게 안 해준대요. 그렇죠. 별명들인 줄 알고. 자 노래 듣겠습니다. 가세요. 아 예. 예. 갈까요? 네, 잘 가요. 갈까요? 안녕히 아무도 안 계십시오. 듣는 거야? 네, 산이의 노래 러브식.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 노래예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요. 혼자만 하셔야 해요. 지금껏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거든요. 꼭 비밀로 지켜주기로 약속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어떻게 아프냐면요. Listen, 나 병에 걸린 것 같아. 오늘의 뻐꾸기 이런 거 이해 안 된다. 5334님 왜 이럴까요? 저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는 왜 목이 암컷밖에 없을까요? 모기 암컷. 축하드립니다. 0683님 중3 남학생인데요. 친구들에게 컬투를 아냐고 물으면 애들이 그게 뭔지 모르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5795님 방학은 쉬라고 있는 건데 왜 저는 학교에 있는 걸까요? 5795님 영어를 배운 지 10년이 넘었는데 영어로 말을 못해요. 이해가 안 가네요. 듣기만 배우셨나 보죠. 5049님 아내가 타이즈 갖고 와 그래서 갖다 줬건만 이건 레깅스야 화내요. 타이즈 레깅스 두꺼운 스타킹 쫄바지 차이가 뭔가요? 0317님 지금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둘이서 말싸움을 해요. 한 명은 방글라데시 한 명은 중국 사람인데요. 각자 본인 모국어로 싸워요. 어떻게 알아듣는지 이해가 안 돼요. 4864님 사장님께서 살아갈 때 항상 요령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직원에게 너는 왜 일하는데 요령을 피우냐. 자 233 하나님 제 얼굴이 이해가 안 가요. 8046님 머리 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나왔을까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박 권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0154님 말년병장이에요. 올해가 안 가요. 이 해가 안 가요. 7067님 사진 보고 이뻐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실물이 이해가 안 가요. 자, 네,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뽑아서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상품 드릴 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스팅과 이딴 식으로 좋은 노래 들어도 되는 건가? 크랙 ABC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괜히 생각나는 추억이 있어요. 103.5에서 저희가 라디오 DJ를 10개월 동안 처음 했었을 때 컬투의 두시타치 했을 때 여기 그 일요일 날 사연 나갈 때 사이에 브릿지에 깔았던 우리 정태익 부장님께서 깔아주셨던 음악이 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Rise and Fall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감상하시고요. 오늘이 이제 아버님 생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곳에서 계시지만 축하드리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 남은 하루 섹시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always said that I was gonna make it, and I was playing for everyone to see. But this game I'm in don't take no prisoners, just casualties. I know that everything is gonna change.
보러 옵니다. 하지만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민에게 물과 수건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딸의 조명이 녹색이에요. 녹색이에요. 그게 다야? 그런데 민이 왜 계속 꼼짝도 않고 서서 자신의 초대를 보여주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은 나가서 놀고 그게 전부입니다. 나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의를 물어보고 이 높은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나요? 형제들은 소녀가 스스로 알아보고 싶다며 그들을 도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과 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사람을 떠났는데 그 사람은 운이 좋았어.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전 적극적으로 민과 약속을 잡고 집에 와서 개요를 도와주었습니다. 개인 주택에서는 방 전체가 항상 닫혀 있습니다.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갈 때 혼자 가고 돌아올 때 3번 돌아갑니다. 이날 전민은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반나절을 운전한 뒤 짐을 싣고 대문까지 차를 몰고 갔는데 머리가 나른하고 피곤하다고 하소연했다. 집에 돌아와서 형들이 너무 조급해할 때 나는 단숨에 물 한 잔을 비웠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배불러요. 왜 그렇게 피곤해요? 누가 망설이자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말했지만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없지만 MV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개요를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고 새로운 세대에 배정했지만 여전히 틀렸습니다.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연습을 하는데 직선자의 경우 기억력이 10번은 틀릴 것 같아요. 나는 앉아서 울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지? 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얼굴을 들어